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셀즈맨의 죽음 2 김재화. 이름 없는 소시민들에게 보내는 동정과 연민. 윌리 로먼에 대하여 아내 린다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가 위대한 사람이라고는 말하지 않겠다. 윌리 로먼은 큰 돈을 번 사람도 아니요 신문에 이름이 난 적도 없다. 그러나 그분은 한 인간이었어. 그런데 이제 그에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잘 보살펴 드려야 해. 늙은 개처럼 쓰러져 무덤에 들게 해서는 안 된다. 보살펴 드리는 일, 그 일만이 그런 분에게 필요하다. 그런데 너희들은 아버지가 미쳤다고? 린다의 말처럼 작가는 주인공 윌리에게 동정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 많은 평자들은 윌리의 개별적 성격적 결함을 들어 그의 비극은 그의 약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비극적 무게가 없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현대 보통 사람의 비극에서 웅장한 죽음의 의미를 찾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작가는 구시대가 갖는 낭만성을 장점으로 비춰주면서 그것은 통렬하게 비난하는 부분도 없다. 같은 소시민이면서도 현실을 충실하게 받아들여 안정된 삶을 사는 옆집 찰리와 버나드의 묘사에서도 우리는 작가의 긍정적이며 열려있는 객관적 시각을 보게 된다. 주인공이 갖는 패배감은 지나친 기대감에 스스로 프로가 된 탓인지 사실 극에서처럼 사회의 모순이건 억압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결국 그의 적응 의지 여부가 문제인 것이다. 그럼 윌리의 직업과는 무엇인지 살펴보자. 그가 우상으로 삼고 셀즈맨의 직업에 뛰어든 인물로 데이브 싱글맨이란 이름이 나온다. 그는 이 극의 등장인물은 아니다. 그러나 윌리의 전시적인 직업의식을 대변해주며 그 당시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극적 기능을 준다. 싱글맨은 벨벳 슬리퍼를 신고 호텔방에서 전화한 대로 바이어들을 불러들여 손쉽게 물건을 팔아치우는 놀라운 처세술을 지닌 인물이었다. 84살까지 그렇게 하여 31개 주 방방곡곡 판매망을 넓혔고 그가 세상을 떠날 때도 정말로 셀즈맨의 죽음답게 화려했으니 몇백 명의 셀즈맨과 바이어들이 줄지어 그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것이다. 인간관계로 이루어진 상거래 크기엔 존경심과 동지로서로 삼사하는 마음들이 있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비현실적 가치관으로 묻혀버리고 만 것이다. 당신의 첨단 통신수단이었던 전화라는 기계는 이제 보통의 것이 되었고 한 젊은 사장이 사무실에서 신기하게 만지고 있는 녹음 테이프 같은 것이 등장한 것이다. 윌리가 항변하듯이 말하는 단물만 빼마시고 껍질은 내동댕이 치는 소위 타산적 자본주의의 경영 철학은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일반화되어 그것을 비판하는 윌리야말로 점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비춰진다. 아내만이 여전히 그의 성격을 변함없이 그리고 답답할 일이 많지 진전 없이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사장이 간단하게 했을 때 윌리 자신이 그에게 하워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노라고 큰소리를 쳐봐도 지금의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일 뿐 아무 감동도 느끼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과거 1982년도 가졌던 자동차를 지금 몰고 다니는 것처럼 착각하듯 그는 지난날을 회상하는 것으로 현실에서 도피하고 있다. 1982년 바로 그가 희망을 걸었던 장남 비프의 최고의 해였다. 비프가 고등학교 시절 풋볼 선수로 이름을 날리던 때였다. 즉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은 시시각각으로 그의 현실 세계에 분계선 없이 들락날락하여 그의 불안을 은폐시키고 자의함으로써 삶에 대한 철학적 인식을 차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극 시작에서 보는 주인공은 끝에 가서도 정신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인물로 남는다. 직업인으로서의 실패와 지식의 실패를 그의 삶 전체의 실패로 간주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것이다. 가족들의 모습은 어땠는가 내린다는 이해하고 보살피기는 했으나 남편에게 삶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역할은 하지 못했다. 오히려 기회를 가로막고 현상 유지의
안일함을 택했으니 의지력 없기는 더할 뿐이다. 아들들의 성장 과정에서도 부모, 특히 아버지의 엄한 가정교육 없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오히려 그들이 지닌 약점을 물을 주고 키워놓았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점을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았던 아버지는 비프가 농구공을 훔쳐와도 또 두 아들이 공사장에 나무토막을 집에 갖고 와도 모두 씩씩하고 진취성 있는 행동으로 칭찬했던 것이다. 그렇게 하여 나이 30이 넘은 자식들이 아직도 사춘기의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마는데 그것은 오직 자신이 미숙하기 때문이다.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윌리의 비극을 조장 방관하는 역할을 할 뿐 적극적으로 윌리와 대결하는 강한 극적 기능이 없다. 윌리는 고집스러울이 많지 비극의 요인들을 혼자의 방식으로 처리하여 자신을 소모하였다. 현실에 잘 적응하여 안정된 삶을 사는 옆집 잘리의 삶이 윌리의 견주와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는 이 극이 도덕적 교실을 제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할 문제가 아니다. 작가가 린다의 대사를 통해서 시사하는 것처럼 윌리가 비록 위대한 인생을 산 인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그의 불행은 충분히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름없이 살다가는 현대의 많은 소시민에게 보내는 동정과 인간애의 조명일 것이다.